28년 만에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1992년 이후 서울의 인구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그 결과로 1,000만 명이라는 기준선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들이 만 채가 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쌍심지가 오늘은 서울에 남겨진 빈집에 대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서울. 그런데 이상하게도 곳곳에 흉가 같은 빈집들이 늘고 있다. 서울 안에 빈집이 무려 1만여 채 이상. 저는 빈집 문제라고 그러면 농촌이나 주로 시골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서울에서도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서울에 살 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 때문에 죽어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후죽순 늘어나는 빈집들. 해법은 없는 것일까? 서울시 인구가 28년 만에 1,000만 이하로 감소했다. 2016년 5월 서울시는 서울 인구가 999만 5천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전셋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심각한 주거난 때문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에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일본 같은 경우에 빈집이 전국적으로 800만 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어떤 흉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도 저희가 이제 그런 통계를 찾아봤을 때 10,000여 동의 빈집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시화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인구 감소랄지 고령화 추세가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빈집이 무섭게 증가해왔다. 일본 전국에 버려진 빈집이 800만 채가 넘는다. 800만이면 스위스 인구에 맞먹는 엄청난 숫자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서울특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구 호암동 일대. 서울역에서 10분 거리인 이곳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들이 있다. 담벼락은 허물어지기 직전이고 집 안팎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리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 개발된다는 소리는 좀 들으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는 이제 또 올라갔다 할 때는 무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 땅값이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아버지 이 집 팔지 말자 그거야. 팔지 말라고? 팔지 말자 그거야. 팔으면 손해야. 우리 아들 좀 발이 넓어요. 안 된 팔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거야. 정부로서 들은 정보 있다는 얘기야. 이 일대는 오래전부터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근거 없는 뜬소문만 있을 뿐 개발된다는 소식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기존의 도시개발은 1973년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40여 년간 전면적인 철거 후 재개발 방식에만 머물러 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이 같은 재개발 방식에 정점을 찍었다. 소수의 뉴타운 지역에서만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런 개발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뉴타운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원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비싼 땅값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곳곳에서 중단됐다. 뉴타운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래갖고 막
모든 지자체에서 전부 다 뉴타운을 최대한 지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상당 부분 원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사업이 된다, 뭐 모두 막 다 동의이 된다 막 하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하지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이면에 감춰진 안 좋은 그런 것들은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결국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좌초하고 말았다. 사업은 중단된 채 10년도 훨씬 넘게 시간만 흘러갔고 결과적으로 서울 안의 낡은 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재개발만을 기다리다가 낡아버린 집들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조금만 손보고 조금만 포장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공간이 돼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가 되게 안타깝고요. 또 그렇게 좀 빈집이 되면 그 주변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측면하고 또 주변에 또 도시가 또 재생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는 빈집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흉과 같은 빈집들을 방치하는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 빈집이 늘어날수록 서울은 황폐화되고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빈집을 살리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노력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전셋값,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집을 옮기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버려지고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기대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빈집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 하우징의 김승권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서울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내 집 갖는 게 소원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벌써 빈집이 만 채가 넘어가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빈집이 생기는 원인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빈집 발생이 제일 많은 곳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 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집을 비워야 되니까 네. 제일 발생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재개발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고 집을 구매했는데 또 집을 팔리지 않는다든지 또 재개발 이런 과정들이 늦어지면서 네. 방치된 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 불균형에 의한 집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 의한 그 노인분들의 사별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병환이라든지 또 좀 비어진 집들 이런 형태들의 빈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재개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뭐 이주를 시작을 하고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의 빈집 네. 또는 임차인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빈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개발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집을 사놓고 비워둔다던가 네.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계속 비워두면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거기에가 뭐 쓰레기가 투기된다든지 좀 범죄에 좀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과를 해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큰 좀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게 집에 방치되다 보면은 동네에 흉물로 전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서울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헐고 아파트를 짓는 이런 방식의 재개발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한 3, 40년 됐는데 그거에 보통 이제 시민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고 현재 서울시라든지 새롭게 좀 재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또 하고 있는 데도 많지 않고 아직 초기 단계라 네. 서울 시민들이 그 피부로 와닿지는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하는 서울시의 그 도시재생 정책 네네. 이 이제 어떤 달라진
주거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기존에는 뭐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로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존 주거지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도 유지하고 그런 이제 그렇죠. 마을 공동체도 유지를 하고요. 그러면서 오래된 집들이라든가 도시 환경들은 개선할 부분들은 좀 개선해가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특정한 지역 또는 블록,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을 좀 사회적 자산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로 보고 어떻게 이거를 자원 배분의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면은 네. 쉽게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뭐 청년들한테 주거로 공급한다든지 뭐 청년 예술가들을 일단 창작 공간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의 또 사락방 같은 걸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좀 해결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대규모 재개발 정책이 중단된 만큼 빈집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빈집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일부 실현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도심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는 서울.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상당 부분은 뭐 폐가 수준의 그런 빈집도 있었지만 상당수 정도는 고쳐서 재활용한다면 지역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게 빈집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거로 한번 재활용해 보자. 이곳은 서울 성북구 기름동. 이곳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여관이 있다. 하지만 이 여관은 곧 새 집이 될 것이다. 한 사회적 기업이 이 여관을 개조해 사회공원형 쉐어하우스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빈 건물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 성북구 석관동의 한 임대주택. 이곳은 빈집을 새롭게 고쳐서 탄생했다. 이 임대주택에는 20대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빈집을 개조해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로 만들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지원을 받고 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빈집을 개조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도시 재생 사업이다. 집주인은 버려진 빈집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는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집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사업체는 주택 개조 공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빈집이 줄어드는 도시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버려진 빈집을 고쳤을 뿐인데 집주인, 세입자, 공사업체, 서울시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생의 프로젝트다. 특히 가장 큰 수혜자는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는 청년층이다. 집주인의 부담이 없이 서울시와 사업자 간의 어떤 비용 분담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관할 구청장이 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대학생이나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하실 분들은 주변 시세의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이상 동안의 그 거주 기간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빈집 개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청에서 시작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이어지는 서울 중구 을지로. 그 중에서도 산림동 일대는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빈집과 빈 점포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구는 빈 점포들을 청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여 주변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을지로 지역을 재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중구청이 추진해온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로 인해 이곳의 빈 점포들은 젊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로 변신했다. 조각, 회화, 도예, 가구,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집이었던 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나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심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되어 가고 있던 지역이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것. 빈집을 개조해 새 집으로 변신한 집들은 서울 안에서 주거난에 시달리던 청년들의 멋진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행복해 하시는 제 모습하고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뿌듯하고요. 그리고 꼭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기보다는 그분들이 되게 잘 돼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안에 사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거 보면 뭐 보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 버려졌던 서울시의 빈집들, 흉가 같았던 빈집들이 주거난에 시달리던 20대 청년들, 갈 곳 없어 하던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신해가고 있다. 대표님, 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찌 보면 뭐 자치구의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집을 고치고 대신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서 다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장 6년 이상 이제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주로 청년 1인 가구들한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 활용 가능한 집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의 유형들이 되게 아주 많습니다. 거의 뭐 폐가 수준의 네. 이런 집은 새로 짓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요. 네. 보통 저희들은 지어진 지 20년 정도 안쪽의 집들을 보통 이제 쓸만한 집이라 보고요. 그 전에 집들은 좀 그 당시 좀 너무 낡았다면서 고쳐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규모가 작거나 예를 들어서 지하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활용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고쳤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집을 저희들은 좀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낮게 80% 이하로 이렇게 책정하게끔 서울시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같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빈집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고 네. 또 임대인들에게도 좋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도하게 된 건가요? 물론 이제 행정 단위에서 그런 고민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를 고민하는 회사다 보니까 지역의 그런 주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의외로 쓸만한 빈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까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난이 심각한 청년들한테 공급해보는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요. 네. 서울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집을 고칠 수 있는 거고 물론 네, 그렇죠. 임대료가 낮게 책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전혀 쓰지 않는 집에 대한 임대료도 발생하는 거고 집주인한테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면 그 사업의 단면만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집주인이 좀 많은 혜택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빈집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일단 좀 개선이 되고요. 세입자들의 그다음에 임대료도 좀 주변보다 저렴하고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은 이게 좀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임대 수입으로서 새로운 또 수입원의 창출이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청년 주거를 좀 일정 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이렇게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제 빈집이 너무나 오래 방치가 되면 나중에는 정말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해체하거나 이런
거기에 따른 또 사회적 비용이 되니까 이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좀 미연의 그런 그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빈집이 지금 이제 와서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구조를 가졌으면서 또 미리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빈집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 뱅크라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이제 공가 뱅크라고 합니다. 빌공짜 네. 집가짜서 공가 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요소는 뭐냐 그러면은 빈집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고 또 빈집 필요한 또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를 뭐 주거용도 쓴다든지 아니면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공간을 쓴다든지 그런 수요자들 또 해서 서로 매치업을 시켜주는 게 있고요. 그럼 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빈집을 자연스럽게 관내에 어떤 빈집들이 생기는지 또 행정적인 관리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빈집 뱅크 같은 제도를 좀 시급하게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 빈집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집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뭐 책임을 묻는 건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꽤 오래됐으니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도 빈집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을 보자 그러면은 집이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을 때 집주인한테 이제 페널티를 물리는 조항들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철거 비용을 집주인한테 뭐 물린다든지 네. 그랬을 때 이제 일본 사회적 반응은 이 법도 아직 좀 일찍 제정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한국도 지금 계속 그 저출산 고령화로 이런 게 예견되는 바 이런 선제적인 조치라든지 법률들이 지금 시점에서 고민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빈집에 대한 것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니만큼 네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이 이 지나친 재개발 정책이 낳은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주택 정책이 크게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특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돈 말씀에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 하우징의 김승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이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일본과 2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일본 곳곳에는 빈집들이 늘고 도시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모습인데요. 그런데 인구 감소와 빈집의 증가가 벌써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뒤늦은 대책은 없습니다. 시작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